지금 이제 국회 상황도 지금 활발하게 국민의힘도 이제 3시에 지금 의원총회 시작해서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얘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전반적인 당론을 좀 변경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확실하게 칼을 빼든 모양새가 있었는데 영상으로 미리 만나보시죠.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를 빨리 정지시켜야 된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윤 대통령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근거는 이렇습니다. 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이 주요 유력 인사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등 한 10여 명에 대한 체포 명령을 직접 내렸다. 이거를 확보하고 있다. 믿을 만한 신뢰를 갖고 있는 정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그 점은 그냥 내가 믿을 만한 그 곳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 자료를 봤다는지 모르겠는데 여인영 방첩부대장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역시 이제 중앙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자, 그러면 김용년, 여인영 이 두 사람이 아마 한동훈 본인을 포함해서 그 이재명 그리고 우원식 이런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심지어 나중에 그 국정원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국정원이다 이럴 때는 그 명단에는 보면 김어준까지 포함이 돼가 있어요. 맞아요. 예. 김어준 씨. 그래서 제 자신이 보고 이거 뭐냐 이게 뭐 장난들 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엇일까 하는 사실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국정원도 부인을 하고 지금 여인영 그 방첩부대장이 이 점에 있어서 부인을 했다 시인을 했다 하시면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뉴스를 아무리 챙겨봐도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여인영이 아니다. 국정원이다 이 얘기거든요. 국정원을 동원했다 이제 이 얘기인데 네. 근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근데 나는 그래서 지금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어제라도 어제 내가 다른 방송에 나와서 그랬거든요.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라도 좋다. 기자들에게 모든 문답을 다 받아라.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여기에 연관된 지식들을 다 얘기를 다 해라. 정 변호사님. 그것만이 지금 통할 수 있는 길이다.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윤 대통령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이 우선 지시한 범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근데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 이제 국정원 1차장이 나와서 홍정원 1차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싹 다 잡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13명의 이름을 불러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거부를 했고 홍장원 그 1차장은 시인을 한 겁니까? 그럼 예, 대통령이 그런 거기까지 지시가 뉴스는 시인을 그래서 전화통화 기록까지 예. 제출을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미 거기까지 아까 말씀대로 국정원장은 부인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정도 되면 사실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면 지시가 홍장원 1차장에게 간 것인지 또 여인영 방첩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간 하네요. 것인지 양쪽이 다 한 것인지는 또 거기까지 알 수가 확인해 없네요. 봐야겠죠. 예. 뭐 어떻든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집권 여당인데도 윤 대통령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하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면 오늘 뭐 그렇지 않아도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훅 떨어졌던데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래도 보면 아주 정말
의안이 벙벙해집니다. 이게 뭐냐? 이런 때일수록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의견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는 대표대로 그리고 또 반대되는 친윤은 친윤대로 대통령실의 대통령은 또 대통령대로 그렇죠. 이렇게 의견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혼란스럽습니다. 예, 지금 예. 가령 뭐 탄핵을 해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다고 합시다.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됩니다. 적어도 아마 6, 7개월 가겠죠. 예, 그 6, 7개월 갈 것이고 그렇게 돼서 아닌 말로 자 파면이 된다고 합시다. 파면이 된다면 그 이후로는 또 그 대통령 선거를 적어도 한 6개월 걸릴 테니까 예. 적어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1년 넘게 대혼란기가 오고 경제는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또 파면이 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체제로 다시 돌아온다면 자 그래 되면 그때 윤석열 정부가 군의가 쓸 것이냐 나 안 쓰리라고 봐요. 그렇죠. 군의는 완전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이게 지금 그렇다고 오늘 뭐 대구에 있는 그 홍준표 시장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 우리가 다 한 발씩 물러나서 거국 내각을 만들자. 예. 그리고 임기단축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뭐 임기단축, 거국 내각 얘기는 이석연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만나기 전에 그런 얘기도 했고. 전 변호사님. 예. 앞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예. 주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장 떨어진 문제부터 저희가 예. 얘기를 차근차근 쌓아가서 마지막 앞으로 정치 지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윤 대통령은 해야 될 것인지,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얘기를 차근차근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거꾸로 지금 앵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급한 것이 뭐겠어요? 국가 안 보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예. 국군 통수권자가 좀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러면 국방 안보는 지금 제대로 돼가 아니냐. 제대로 지금 휴전선을 지키고 있을 것이며 그게 너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우리 군대는 튼튼할까. 예. 우리 국민들 중에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때 북한에서 오판을 하면 문자 그대로 국지전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예. 그게 전면전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우리 군이 제대로 대비가 돼 있는지 대비를 혹시라도 하고 있을까?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국회 진주한 군대를 보니까 솔직히 말했어요. 내가 있었을 때 군대가 아니구나. 무슨 군대가 뭐 저런 군대가 있느냐. 난 보면 명색이 계엄군이라고 하는 군에서 군의 어떤 삼엄함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저 삼엄함은 저기서 삼엄함을 보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아니, 그렇더라도 국민의 군대가 어떻게? 아니 그렇더라도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진주를 하는 군이라면 네.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군대의 첫 번째 그 왜 비상계엄이겠어요? 군이 삼엄함을 보여야죠. 자, 두 번째 지금 우리 국민들 관심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지금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이 시장이 다 올해 들어와서 화랑기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그런데 이후에 또 주식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 예. 이후에 더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그렇죠. 외국인들이 지금 손을 지금 다 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유일하게 잘 나가는 것이 반도체하고 자동차라고 했는데 그 반도체 자동차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한국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이거 뭐 여든 야든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정말 걱정이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미래 세대에게 국가 채무 빚 덩어리를 지금 넘겨주는 것 아니냐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는 그 고민이 더 커요. 안보와 경제. 그걸 빼놓으면 이제는 이 그 정치 지형이 과연 이대로 유지될 것이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나라가 지금 절반으로 딱 나눠져가 있잖아요.